일본 도쿄 한복판에 혐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역사전공 학생은 그 속에 할아버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시위는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타쿠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도쿄대학교 캠퍼스의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연구실 창가에서 바라본 캠퍼스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귓가를 울리는 극우 단체의 혐한 구호가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가려진 진실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제 가슴 속에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스즈키 교수님이 건네주신 연구 지원금 승인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현지 연구를 위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는 항상 우익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조선은 미개한 나라였다. 우리가 근대화시켜준 거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구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윽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사진 뒷면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1930년대 일본인 학자의 한국 연구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문화와 기술에 감탄하며 상세한 기록을 남겼지만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면서 제 연구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동기 카즈키는 제 연구를 비난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오히려 그의 반발은 제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은 편견 없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날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일기장 속에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추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강경한 태도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글이 점차 친숙해졌고 한국어 속에 담긴 문화적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존댓말 체계에서 느껴지는 예의와 배려의 정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찾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의 깊은 밤 형광등 아래에서 자료들을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1900년대 초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 연구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과학기술과 문화 수준을 상세히 기록하고 높이 평가했지만 이런 내용은 현대 일본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일본인 건축가의 연구 노트였습니다. 그는 경복궁과 종묘의 건축기술을 분석하며 극찬했고 조선의 수리기술과 천문학 발전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도서관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고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면서 그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면서 문자 창제의 독창성과 체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문자가 어떻게 미개한 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40년대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곳에는 지금은 사라진 건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독부 건물로 가려진 경복궁의 진정한 모습을 상상하며 제 연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카즈키는 계속해서 저를 방해했습니다. 넌 배신자야라며 비난했지만 오히려 그의 태도는 제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즈키의 책상에서 우연히 본 그의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근무했던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인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교수님은 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내 스승님도 이런 연구를 하시다가 중단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진실이 계속해서 묻혀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치국이, 자경루, 해시계 등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흔적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각 장소마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경복궁과 종묘는 건축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기술과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유산들이 어떻게 미개한 나라의 것일 수 있는지 그 모순된 서술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 교수님을 찾아뵈었을 때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에 작성된 한 일본인 학자의 미발표 논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당시 시대적 한계 때문이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경복궁의 모든 세부에서 조선의 빛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경에서 유래한 경복이라는 이름부터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만년토록 그대의 큰 복을 누리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웅장한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경복궁은 진정한 건축의 명작이었습니다. 광화문부터 시작되는 중심축은 주례에 따른 삼문삼조의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외조, 치조, 연조로 구분된 공간 구성은 철저한 계획 아래 설계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광화문 앞의 월대는 마치 붙박이 레드카펫처럼 권위와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광화문 앞의 해태상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 역할뿐만 아니라 법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사원의 흉배에도 해태가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해태상은 아무나 만든 것이 아닌 이세옥이라는 화원의 총감독 아래 김진명이라는 석장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박석 포장은 과학적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얇은 박자돌로 만든 이 포장은 빛을 분산시켜 눈부심을 막고 자연스러운 배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창덕궁 인정전 앞에 화강한 포장과 대비되는 지혜였습니다. 근정전의 이름에는 정도전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지런함과 휴식의 조화를 강조한 깊은 통찰이 느껴졌습니다. 종묘의 고요 속에서 제례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117m에 달하는 장대한 정전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조선의 위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설명에 따르면 종묘에는 19개의 신의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치적을 남긴 왕들만이 이곳에 모셔질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종, 인종, 예종, 경종처럼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왕들은 영영전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모셨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도 감탄했다는 이 공간의 미니멀하고 심플한 디자인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가슴 높이에서 전개되는 월대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만드는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바티칸의 성전이나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과 비교되는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한옥 골목에서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연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한옥은 100년이 넘은 고택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들은 그녀의 가족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조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에는 그 시절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지연 씨의 할머니가 남기신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일본인 군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의 기록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당시 위안부들을 몰래 도와 탈출시키려 했던 몇 안 되는 양심적인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북촌의 골목길을 거닐며 지연 씨는 이곳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각각의 한옥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한옥들을 지키기 위해 애쓴 선조들의 노력, 해방 후 이곳을 복원하고 보존해온 주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회마을에 들어서며 6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회라는 이름은 낙동강이 마을을 휘감아 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지형은 조선시대 풍수지리에서 가장 살기 좋은 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마을 가구의 75%가 풍산 류씨 가문이라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14대 손인 류은용과 류성룡 형제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리학자였던 류은용과 임진왜란을 극복한 영의정 류성룡은 조선의 학문과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옥연정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류성룡이 노후에 학문을 위해 세우려 했으나 재력이 부족했을 때 승려 탄홍이 10년간 시주를 모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기록인 증비록을 집필했다는 사실은 한일 관계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마주친 카즈키의 표정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신라의 금속공예 기술, 고려의 천문학 발전, 조선의 과학기술 혁신까지 모든 것이 미개한 나라라는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카즈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치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 측정 장치라는 사실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15세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카즈키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며 의도적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했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이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민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DMZ 평화의 길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남북이 함께 진행했던 문화재 발굴 현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DMZ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조망과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이곳이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임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북한 고고학자들이 함께 고려 왕궁터를 발굴하며 정치적 이념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대의의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은 우리가 원래 하나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 그 너머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역사적 진실이 묻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이곳에서 오히려 통합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도쿄로 돌아와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이셨지만 제가 발견한 사진들과 기록들을 보시더니 천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조선의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소수의 양심적인 일본인 중 한 분이셨습니다. 총독부의 문화재 파괴 정책에 반대하다 좌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서랍에서 나온 오래된 사진 속에는 그가 몰래 보관했던 조선의 문화재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진실을 전해주거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서랍장에서 오래된 군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간직해온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화해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 양국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가교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는 길이자 제가 찾은 진실이 가진 진정한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켜온 아름다운 우리나라에게 빛나는 발전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